네, 직무비율 자소서 오늘은 영업관리 시간입니다. 아마 이번 하반기 때 우리 인문상경 친구들이 가장 많이 작성하게 될 자소서가 바로 이 영업관리 자소서가 될 것 같고요. 뭐 이번뿐만 아니라 뭐 해마다 가장 많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업관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산업군에 다양한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쪽 산업군에는 어떤 식으로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사이트를 가져가는 그런 시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역시 영업관리라고 한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할 것인가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서비스라는 단어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영화나 영화관 운영에 대한 이해나 트렌드를 함께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CGV였죠. CGV에서 영업관리하는 그 소위 얘기하는 그 각각의 점에 계신 점장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미소지게 했던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는데 거기서 뭐 어떻게 했다 라고 하는 부분도 좋아요. 고객을 대했다, 뭔가 판매해봤다, 아르바이트 해봤다 이런 건 괜찮은데 그런 것보다도 그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왜 영화관인지, 즉 그 산업에 대한 트렌드를 반드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에 넣어주면 훨씬 더 강력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영업팀은 모든 사업의 기본이고 이윤을 창출하는 부서다. 가장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가장 가기 싫어하는 부서이네요. 현장에서 부딪히는 일이 많다. 마음이 맞는 고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고객이 있기 때문에 인내심인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험에 대해서 작성을 해달라고 하면 어려웠던 경험이 됐건 성취했던 경험이 됐건 이렇게 블랙 컨슈머,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사례를 여러분들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됐건 문제 해결 능력이 됐건 이런 걸로 해결했던 사례로 얘기해주면 훨씬 더 연관성 있는 자소서가 될 수 있겠죠. 세 번째, SM의 업무는 크게 제가 얘기했었죠. 매매 사고라고. 그러니까 이건 비단 백화점에 관련된 얘기긴 한데 비단 백화점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모든 영업관리 쪽은 이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 관리해야죠. 가장 중요합니다. 매장 관리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사람에 관련된 사원 관리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고객 서비스 관리. 그래서 영업관리자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매매 사고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베이스로 깔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영업이라고 하는 걸 해보니까 영업 관리를 해보니까 특성부터 판매까지 모두 배웠다. 특히나 유통업은 필기와 이론이 전부가 아니다. 물론 유통관리사 갖고 있으면 좋긴 해요. 유통업 쪽이 가장 많으니까.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직접 발로 뛰며 체험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실제 내가 영업관리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했어요?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매장 가셔서 제품도 서비스도 경험해보시는 그러한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영업관리하면 그래도 이제 가장 많은 일자리가 늘 꾸준하게 있는 곳이 바로 편의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편의점 세 곳의 자기소개서를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BGF입니다.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고요. 천자입니다. 천자기 때문에 조금은 디테일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목이 BGF 리테일 바보고요. 이 자기소개서는 제가 보통 가지고 오는 잡코리아가 아니라 실제 제가 컨설팅했던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그대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목이 BGF 리테일 바보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편의점 바보라고 불리곤 했습니다. 편의점 기업 입사를 목표로 편의점만 바라본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라고 하네요. 경영학을 전공하며 유통업, 특히 편의점 산업에 관심이 있던 저는 GS25 영 마케터 활동을 통해 편의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디 거죠? 이거는 BGF 거죠. 근데 이 친구는 뭐라고 했어요? GS25에서 관련된 경험을 넣은 거죠. 사실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딱 보셔도 느꼈겠지만 GS25도 넣었고요. BGF도 넣었어요. 당연히 넣어야죠. 하지만 GS25에서만 경험을 했고 BGF에서 경험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선생님 BGF에서도 경험을 해봐야 됩니까? 사실 근데 이게 그냥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게 아니라 영 마케터 활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하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이걸 오히려 역이용하자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좀 높일 수 있었다. 저는 그래서 두 가지적인 표현. 왜 당신은 편의점 산업에 지원하는가? 나는 편의점 바보로 불릴 정도로 편의점에 자주 가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산업에 대한 관심을 좀 얘기했고요. 저는 경쟁사 도발적이라고 써 있는 게 무엇입니까? 보통 GS25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BGF에는 못 써먹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GS에서 25에서 했던 일을 바탕으로 경쟁사니까 이곳에 관련된 정보들을 좀 알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응용할 수 있었던 좀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나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나는 GS25의 마케터즈로 활동하였음에도 BGF 리테일에 왜 입사하고자 하냐? 바로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뭐 그렇게 특별하진 않아요. 왜 성장성이냐? 그럼 성장성인 이유를 얘기해 줘야 되겠죠. 첫 번째, PB 상품 차별화를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GS25와 달리 BGF 리테일은 상품 차별화는 물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고객들에게 BGF 리테일만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말은 좋아요. 말은 좋은데
자, 보세요. PB 상품 차별화. 지금 모든 편의점들이 사실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자체적인 상품 브랜드잖아요. 그런데 그건 GS25가 주로 하고 있는 일이고 니네 BGF 같은 경우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뭘 한다고요? 끊임없는 혁신한다. 그래서 그럼 당연히 혁신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줘야 되겠죠. 나왔으면 좋겠어요. 매대를 줄이고 고객의 점포에 오래 머무르게 하는 공간을 늘려나가는 BGF 행보가 대표적인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나는 BGF가 혁신한데 그럼 혁신하고 있는 그 내용을 바로 그 다음에 적어줘야죠. 왜? 그거에 포커싱을 맞출 거니까 평가할 때. 매대를 줄였대요. 고객의 점포에 오래 머무르게 하는 공간을 늘려나가는 BGF 행보. 이것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편의점을 바라보는 편의점 산업을 지원하는 내가 바라봤을 때 BGF라고 하는 회사는 혁신을 한대요. 어떤 면에 있어서 사람들을 편의점에 빨리빨리 물건 사고 가라가 아니라 오래 머무르게 하는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본인만의 시각이니까. 이게 BGF 니네가 만들어내는 혁신이다. 난 이런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단순한 소매 채널이 아닌 생활 속 편의 공간으로 영역을 넓혀가며 성장하는 기업. 난 여기에서 SC 직무를 수행하고 싶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당신은 왜 편의점을 지원하십니까? 저는 편의점에서 단순히 PB 상품만을 이렇게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을 생활 속의 어떤 편의 공간으로끔 진화하고 있는 이곳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인 거죠. 이것이 사실 맞다 틀리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편의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이런 여러분들의 관점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 적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회사 지원 동기가 본인은 BGF는 혁신하고 있는 모습이고 혁신 어떤 혁신이냐? 사람들을 머물게 하는 공간으로 혁신이다. 자, 다음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찾게 되는 편의점 CU. 아까 사람들로 하여금 오래 머물게 한다고 했으니까 연관성 있게 뭐 한다고요? 찾게 되는 편의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CU를 찾게 되는 편의점으로 브랜딩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먼저 주 고객층을 파악하고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가지 표현이죠. 그러니까 나는 CU에 들어가서 뭘 하고 싶냐면 찾게 되는 편의점을 만들어내고 싶어. 그냥 사람들이 편의점이니까 들어간다라가 아니라 CU네? 내가 찾았으니까 들어가고 싶다. 머물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주 고객의 연령, 취향, 생활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고 점포의 상권과 특성을 분석하여 서비스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소비자의 숨은 니즈까지 예측한 연계 상품을 진열을 통해 병행 매출이죠. 그러니까 같이 이거 사면서 같이 사게끔 하는 병매를 가능하게 하겠습니다라는 내용까지 했어요. 구체적이지는 않죠. 구체적이지는 않아요. CU 간편식 이슈화의 출발점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CU 간편식 상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모디슈머 아이디어를 제공하겠습니다. 최근에 편의점 간편식을 조합한 레시피, 즉 모디슈머가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편의점 산업 쪽에 있어서의 가장 활발한 흐름인 단어 하나를 잡았고요. 그걸 내가 니네 회사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조금 더 디테일했으면 좋겠어요. 잠시만 앞으로 갈게요. 여기서 본 것처럼 그러면 구체적으로 연령, 취향, 생활 패턴을 파악한 제품이 무엇인데 전략이 무엇인데 고객을 예측한 연계 상품이 무엇인데까지 한 문장 정도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면접용으로 만들어 놓은 건지 나오지 않아서 약간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관련된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지금에 있어서의 어떤 최근의 이슈를 갖다가 적용시킨 부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CU의 간편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이 CU 간편식을 찾게 하는 SC가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저는 기대를 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머물게 하는 편의점, 그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찾게 하게끔 하는 편의점이라고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좀 간편식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좀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넓은 범위에서 갑자기 좀 좁게 간 것 같아요. 약간 아쉽긴 한데 그래도 본인만의 관점에서 혁신이라고 하는 가치를 뽑아냈고요. 본인만의 관점에서 찾게 되는 편의점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찾아낸 건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반영한 포부는 잘 적은 것 같다. 그래서 제목이 뭐였죠? 지원 동기. 당신은 왜 BGF에 지원합니까? BGF 오셔서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라는 것을 일단 두 가지식으로 경쟁사에서 한번 해봤다라고 하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조금 접근시켰고요. 그 다음에 내가 회사를 지원하는 것은 혁신의 모습이다. 그 다음에 트렌드를 반영한 포부 또 역시 두 가지식으로 얘기를 해줬다. 그래서 보세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넣었는데 영업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들어갈 게 무엇입니까? 바로 경험입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CU 편의점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분석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가장 균형된 시각이거든요. 즉 경험과 본인만의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지원했다라고 하는 부분. 하지만 디테일이 약간 부족하다. 무슨 말이냐? 사실 CU라고 하는 걸 지우고요. GS25를 넣어도
말이 크게 안 되진 않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큰 맹점이긴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는 부분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 정도 쓰시면 편의점은요. 이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코리아 세븐이죠.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있는 그 세븐일레븐 지원 동기 500자입니다. 짧게 표현할 수밖에 없고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의 어떤 내용을 전달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분의 소제목은 그렇습니다. 고객과 일상을 함께하는 곳 세븐일레븐 비슷하죠. 아까 고객을 오게 한다, 머무르게 한다. 고객과 일상을 함께하는 곳이다. 고교 시절 편의점은 늦은 밤 허기를 달래주던 좋은 친구였습니다. 이러한 친근감에 이어서 현재 편의점에 제공하는 고유한 서비스, 그 다음에 상품을 이용하면서 그간의 발전과 향후 지속적인 성장성의 매력을 느꼈고 업계 종사를 희망해 왔습니다. 500자기 때문에 한계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두 문장을 통해서 두 가지식으로 표현을 했죠. 즉 내가 왜 편의점인지 직접적으로 편의점을 많이 접했고 그 다음에 내가 계속 쳐다보니까 지켜보니까 편의점이 계속 상승할 것 같아. 편의점 산업 자체가 그거에 관련된 산업 지원 동기를 먼저 얘기해 줬습니다. 그중에 그쵸? 제가 늘 얘기했었죠. 산업 다음에 뭐라고요? 그 다음에 기업 얘기하세요. 그럼 왜 편의점 중에서 당신은 코리아 세븐입니까? 고객의 일상에 스며드는 성장 전략 때문입니다. 세븐일레븐은 다양한 PB 상품 이건 꼭 나오네요. 여러분들은 이건 메인이 아니네요. PB 상품 외에도 도시락 카페와 같이 차별화된 매장 컨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비슷하죠. CU를 아까 봤는데도 비슷하죠. 그렇죠? 지금 이게 편의점이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PPL도 편의점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엔 편의점에서 막 회의를 하고 편의점에서 식사를 하고 편의점에서 커피를 마시잖아요. 편의점이 의도적으로 편의점이 이제 단순한 판매 공간이 아니라 와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편의점 자체의 전략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잘 파악을 했고요.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고객의 일상에 스며드는 공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쓸 때는 이러한 스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세븐일레븐인지에 대한 회사 지원 동기가 나왔고요. 이를 통해 바쁜 현대 고객들에게 식사와 디저트와 티타임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생활 일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분이 이걸 파악하셨는지 아니면 어디에서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편의점 가서 밥 먹을 수 있어요. 편의점 가서 밥 먹고 나서 후식 먹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차까지 마실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렴한 가격에. 어디에서나.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거죠. 이처럼 고객의 니즈와 트렌드를 발빠르게 캐치하고 유통 컨셉을 창조하는 혁신성을 보며 다음 넘어갈게요. 세븐일레븐의 FC가 된다면 일에 대한 열정과 보람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계속적으로 제가 편의점 지원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내용이 세븐일레븐만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븐일레븐 지워버리고 CU 아니면 GS25 넣어도 다 말이 된다라고 하는 한계는 약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세븐일레븐은 그러면 어떤 부분이 다른 카페와는 다른 어떤 요소가 있는지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있는지 생활 편의적인 요소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넣어주거나 재현해주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입사 후 고객 지향을 추구하는 코리아 세븐의 경영 전략을 품으며 항상 내 외부 고객 편의 및 만족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0자기 때문에 한계가 있긴 했어요. 그래서 간단한 포부를 말씀해 주셨고요. 자, 코리아 세븐 지원 동기 500자로 쓰는 겁니다. 500자 자기소개서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뭔가 좀 디테일하게 쓰고 싶은데 표현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거 치고는 잘했어요. 첫 번째, 나는 왜 니네 그 편의점 산업인지에 대한 산업 지원 동기를 얘기해 줬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왜 세븐일레븐인지에 대한 회사 지원 동기, 그 다음에 그렇다면 세븐일레븐이 어떠한 모습에 있어서의 그런 모습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그 다음에 거기서의 포부, 분석을 근거로 좀 활용을 했습니다. 즉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어떤 체험을 했다라기보다도 편의점 산업과 세븐일레븐의 모습을 나름대로 분석을 통해서 뽑아낸 부분이죠. 직무 역량적인 부분은 없다라고 하는 건 자소서 다른 항목이 있기 때문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회사 지원 동기를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 있어서는 가장 모범적인 접근 단계죠. 그렇죠? 처음에 산업 지원 동기, 회사 지원 동기, 그 다음에 그 회사의 그런 모습, 그다음에 거기에서의 간단한 포부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툴이고요. 500자 같은 자소서는 저는 이 툴을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번엔 GS 디테일로 갈게요. 여기도 역시 지원 동기 및 열정이네요. 포부가 아니라 열정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정이긴 한데 이거를 아까 세븐일레븐처럼 포부로 하셔도 돼요. 500자입니다. 역시 짧습니다. 소제목입니까 이게? 영업에 대해 많은 것을 보고 배웠고 이제는 GS 리테일의 전문 영업인이 되고 싶습니다. 어때요? 아까의 소제목과 고객에 머무르게 하는 고객과 같이 함께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서술이죠. 이런 걸 거면 여러분들 그리고 500자는 가급적 소제목 쓰지 마세요.
소제목을 써서 글자를 지금 우리 쓸 이런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쉬웠던 건 뭐예요? 영업에 대해 많은 것을 보고 배운 그 내용을 적어야죠. 왜 여기다 일기를 씁니까? 이건 아니죠. 자, GS25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제가 배운 것은 고객의 생각을 읽는 법입니다. 이 내용을 적어줬어야죠. 이 내용을. 자, 일단 그렇다면 고객의 생각을 읽는 법을 했대요. 무엇을 통해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그래서 뭐예요? 두 가지식이죠. 자, 고객의 생각을 읽는 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의 매장을 관리한다는 책임감 아래 고객들이 주로 구매하는 상품은 무엇인지, 진열이 어떻게 소비자의 구매 연결되는지, 먼저 포인트 적립이나 통신사 할인을 제한하는 서비스가 지켜져야 그것이 진정한 서비스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바로 앞에 세븐일레븐 자기소개서와는 완전 다르죠. 세븐일레븐 자기소개서는 어때요? 다 하나하나 내용을 분석했잖아요. 근데 이 지원자는 어때요?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한 거죠. 아, 진짜 내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주로 구매하는 상품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 다음에 어떻게 진열을 하는지 되게 중요하고, 와, 이 포인트 적립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 그 다음에 통신사 할인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거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그 경험을 해야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고객의 생각을 읽는 법. 그러니까 아까의 어떤 분석적인 사고와 이분의 경험까지 합쳐진다면 가장 금상첨화가 되겠네요. 또한 상품 분류 체계, 카테고리에 대한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상품 구색 조정 및 적정 발주를 통한 점포의 매출 증대와 매장과 본사 간의 활발한 교류 및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한 역할도 하면서 영업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전략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뭐 고객 서비스가 있다. 모든 친구들이 이렇게 쓸 것 같으니까 나는 실제 편의점에서 하게 되는 일들이 어떠한 일들인지를 빨리빨리 나열을 해주고 이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관점으로 가지고 간 거죠. 그래서 뭐예요? 경험을 통한 구체적 근거가 좋죠. 즉 여러분들이 편의점에서 하게 되는 경험이 다 똑같잖아요. 하지만 내가 어떠한 경험을 포지셔닝 할 것인가 전략적으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파악하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주장을 얹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열정을 갖고 편의점을 포함한 유통산업에 관한 글을 읽으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파악한 거예요. 나는 경험 베이스로 가고 경험만 했어? 그럼 너 그 경험했다고 무조건 편의점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유통업이라고 하는 내용을 넣자. 무엇을 통해서? 관련된 뭐 글을 읽었다. 이런 쪽으로. 본인이 전략적으로 쓴 거죠. 그래서 사회생활의 첫 시작을 GS 리테일에서 했던 만큼 발전된 역량을 GS 리테일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역시 조금 아쉬운 건 뭐예요? GS 리테일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GS 리테일만의 무엇인가가 나오지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해요. 욕심이죠. 500자로서 뭐 충분히 잘 표현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세 군데서 다 아르바이트를 해보세요. CU에서 해보시고 세븐일레븐, GS 다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각각의 장단점들을 바탕으로 내용을 작성해 보시면 훨씬 더 탄탄해지실 겁니다. 포부를 말씀해 주셨고요. GS 리테일 역시 지원 동기면 열정 500자였어요. 짧다라고 하는 약간 한계가 있었지만 이분도 두 가지식으로 이분은 경험을 통해 배운 점 그리고 포부를 말씀해 주셨고요. 경험과 분석을 근거로 활용했다. 특히나 경험 쪽이 많이 갔고요. 왜 GS25인지가 GS25가 없는지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좀 잠깐 볼게요, 여러분. 편의점 3개를 봤어요. 아마 편의점은 여러분들이 이 정도 수준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드시 경험이 좀 베이스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좀 분석한다라고 하는 측면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엔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대해봤는지 커뮤니케이션 해봤는지 문제를 해결해봤는지 아니면 문제를 대해봤는지 그런 점들을 좀 많이 따져보니까 꼭 이번 방학 때 여러분들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저는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편의점이 어떠한 시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것들을 접목시키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편의점이 늘 가지고 있었던 모습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에 재현하는 형식으로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편의점을 넘어서 KT로 갈게요. KT도 영업직 있죠. 회사 및 직무 지원 동기와 입사 후 이루고 싶은 중장기적 목표 800자라고 합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회사 지원 동기, 직무 지원 동기, 포부까지 하니까 800자가 약간 좀 버거울 수도 있겠네요. 한번 볼게요. 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비즈 솔루션 제공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저는 새로운 가치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추상적인 말들을 조금만 더 어떤 새로운 가치인지 구체적으로 하나 얘기를 해주는 게 조금 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가치라는 게 너무 많잖아요. 한 단계만 더 들어가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서울의 한 중견그룹에서 IoT 기반 애완동물 케어 솔루션 기획 및 영업 인턴을 수행했습니다. 다짜고짜 첫 번째 글부터 나는 어디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뭐예요? 바로 두 가지 구성이죠. 인턴을 수행했다.
굉장히 좀 강력한 무기죠. 어디에서요? IoT 기반 애완동물 케어 솔루션에서요. 가급적 직무랑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에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내가 했던 건 뭐냐? 국제애견 박람회 동물병원에서 제품 홍보, 시연회를 통해 고객을 수주하는 활동은 성과 지향적인 저와 무척 잘 맞았습니다. 약간 좀 거시적인 거예요. 인턴을 했거든. 근데 인턴을 했는데 결국에 인턴에서 배운 점을 바로 연결시킨 거예요. 어떤 일을 했습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고 나니까 이 일은 성과 지향적인 일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나랑 맞다라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두 가지 구성, 이유를 얘기해 줬고요. 대학 시절에 수천 명 앞에서 공연을 하면서 얻은 자신감, 2년간 부르자녀 강사 활동을 하며 키운 설명 능력을 통해 인턴 업무를 완벽히 수행했고 전체 팀 1위라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글을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처음 봤는데 어떤 친구인지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좀 자신감 있는 친구일 것 같고요. 내가 했던 이 경험 자체를 굉장히 자신감 있게 서술하는 것 같아요. 나는 공연 앞에서 사람들 앞에 많이 했으니까 자신감 있어. 그다음에 나는 설명 능력이라고 하는 키워드 자체는 약간 조금 어마추어 같긴 하지만 아무튼 이러한 소통 능력을 통해서 인턴 업무 완벽히 할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걸 함부로 쓸 수 있을까요? 이런 단어를. 하지만 완벽히를 썼다라고 하는 근거는 우리 전체 팀 1위 했거든이라고 하는 자신만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턴으로서 인과관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인턴 과제에서 수행했던 고객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가치를 제안한대요. 그다음에 성과를 창출하는 활동. 영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제품, 우리 서비스를 사용해 보세요. 제안하죠. 그다음에 소위 따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안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봤어. 인터넷에서 해봤어.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이 일을 해보니까 이 일이 나한테 성취감을 주더라고. 최고의 성취감을 주었고 이는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비주 솔루션 B2B 영업 담당자는 목표를 심어주었습니다. 뭐예요? 직무 지원 동기를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내가 이 일을 해보니까 이 일은 나랑 맞아 성취감을 줘. 그래서 난 이거를 정말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직무로 브릿지를 연결을 잘 시켰어요. 사실 저는 회사 지원 동기로 좀 시킬 줄 알았는데 인턴 직무로서 브릿지를 연결을 시켰습니다. 저는 이를 이루면서 KT의 신규 성장 동력인 IoT 솔루션, 산업 원격 관리 솔루션 등의 미래 시장을 개척하고 싶습니다. KT의 미래 시장을 개척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회사 분석했겠죠. 그래서 향후 나아갈 방향 제시했겠죠. 이런 내용들 괜찮은 것 같아요. 두 가지식으로 역시 포부를 제시했어요. 이를 위해 3년간 현장에서 KT 제품 지원 지역, 그러니까 대구 경북 쪽을 이제 지원한 거예요. 이 친구는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고객의 소리를 들으며 고객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좋은 건 뭐냐면 계속적으로 뭐예요? 두 가지식으로 빵빵빵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게 좋아요. 입사 후 7년 수성경제자유구역 신서혁신도시. 그 다음에 첨단의료 복합단지 등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3년 동안에는 잠깐만 앞으로 갈게요. 3년 동안에는 시장 동향을 좀 파악할 거야. 현장에서. 그래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할 거고 그 이후 7년 후에는 새로운 시장 개척할 거니까 어떤 흐름도 알고 있는 거죠. 바로 시장을 개척할 것입니다. 누가 믿습니까? 일단 이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척을 하겠습니다. 왜? 대구 경북의 새로운 핵심 산업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KT 비즈 솔루션을 많이 판매할 수 있는 곳이거든. 이라고 해서 나름대로의 포지셔닝도 좀 잡았습니다.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미래 수익 창출 핵심이 된 IoT 솔루션, 기가 솔루션 사업을 담당하는 프로젝트 팀장이 되어서 KT 성장과 영업 담당자로서 저의 성장을 실현시키겠습니다. 프로젝트 팀장이라는 얘기를 꼭 해야 됐을까? 약간 포부가 최종적인, 그러니까 저게 예를 들어서 뭐 10년 후라고 한다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내가 되고 싶은 건 팀장이라고 해서 저라면 이 부분을 약간 좀 수정시킬 것 같긴 해요. 아무튼 나름대로 단계적으로 하나 잘 쓴 것 같아요. 단계별 포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회사 및 직무 지원 동기랑 입사 후 이루고 싶은 중장기적 목표인데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회사보다도 직무 쪽에 포커싱을 좀 맞췄고요. 그러니까 회사는 아까 IoT 관련된 경험 하나 얘기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입사 후 이루고 싶은 중장기적 목표 쪽에 훨씬 더 많은 포션을 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두 가지 구성 좋았고요. 인턴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직무랑 나랑 맞는지 나에게 성취감을 준다. 너는 나에게 성취감을 줬어. 라는 식으로 직무를 브릿지를 연결시켰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역시 입사 후 동기 포부를 먼저 제시했어요. 두 가지씩 구성이 좋아요. 그 다음에 단계별로 3년 후, 5년 후 최종적으로 라고 하는 포부까지도 잘 제시를 했고요. 구체적으로 이 친구가 KT에 관련된 비주 솔루션에 관련된 지식이 있을까라고 하는 건 사실 퀘스천이긴 해요. 하지만 못 썼다라는 느낌 들지 않아요. 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근거로 잘 썼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800자니까 지식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항목들은 썼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나 선택을 해서 제대로 자신 있는 부분을 서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캐논 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인데 지금 저희가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거든요. 1200자니까 이것도 역시 약간 좀 그 B2B 영업 쪽이니까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영업의 감동을 이어가고 싶다라는 내용입니다. 나는 고객에게 최고의 상품을 선택했다는 만족감이라고 하는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영업 직무에 지원하게 됐다. 또 영업 활동을 통해 유무형의 매출을 완성하고 싶다. 역시 두 가지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업관리 쪽은 거의 다 두 가지 표현이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표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상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말을 들었을 때 보람을 느꼈다. 경험을 해본 거죠. 그 다음에 경계심, 긴장감 속에서 고객을 설득해서 파트너 되어 주셨을 때 실질적으로 영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파악할 수 있죠. 그동안의 고생을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다소 힘이 들더라도 고객의 감동과 만족이라는 보상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을 통해 나는 열심히 뛰어다닐 수 있었다.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 느낀 바를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뭐예요? 직무로 접근을 했습니다. 이처럼 제가 걸어온 학습과 경험 그리고 영업 경력을 바탕으로 나는 이걸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서머리죠. 내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 그다음에 내가 실제 영업했던 어떤 경험, 그다음에 무엇입니까? 그 캐논 코리아를 접했던 그런 경험들 이런 세 가지를 바탕으로 니네 회사에서 당신의 회사에서 일을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도전과 혁신이라고 하는 것들 바탕으로 나는 정도 영업을 할 것이고 꼭 필요한 상품을 판매하고 고객에게 감동을 드려서 단순히 거래하는 거래처가 아니라 지속해서 믿고 맡기고 싶은 파트너의 모습으로 회사의 성장에 이바지하는 직원이 되고 싶다라는 포부였죠. 그래서 어떤 구조? 두 가지씩. 그다음에 경험을 통해서 직무로 접근했고요. 경험을 통해서 회사로 접근해서 결국에 포부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자의 경우에도 역시 무엇입니까? 경험을 근거로 해서 캐논 코리아 이쪽의 영업 직무에 포지셔닝을 했다라고 하는 점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영업관리 직무 이쪽에 관련된 자소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경험입니다. 경험을 꼭 하시고요. 이 경험을 효과적으로 여러분들 잘 녹여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2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eck me now, what do you know? I'm head first, all in, no shooting.